분데스리가랑 그 이제 라리가 프리뷰를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저는 오늘 되게 놀면서 재밌게 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엄청 빡세게 해서 오셨어요, 김현미 기자님이. 그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도판을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저희식 도판으로 이제 보려고 좀 눕혀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한 6장을 보내주시길래 아 그냥 강팀 깔끔하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로 파일을 보내주신 거에 18개의 팀의 도판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팀들 같은 경우는 플랜 B, A, B, C가 다 있습니다. A, B, C까지도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작업하다 듣고 여기 와서도 이제 좀 도판 만드느라 약간 시간이 소요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뭐 라리가는 저희가 좀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분데스리가 오늘 굉장히 빡세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팬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은 시즌 그 이제 막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좀 리그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고로 저 유니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뒤에는 메시 마킹되어 있습니다. 예. 아 브레멘 F도 마킹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예,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피사로 마킹 피사로예요, 피사로. 네. 예. 저희가 약간 돌기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라 위에 베르더 브레멘 그리고 밑에 피사로 써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분데스리가 우승 어디 갈 것 같나요? 다짜고짜 그렇게 하나요? 네. 예. 어제 라이브 아닙니까? 이 라이브의 묘미죠, 또 이런 게. 그냥 우승은 이제 라이프치히죠. 아니, 현 시점만 예.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다 끝나지 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예, 만약 지금, 여기서 끝난다. 예, 여기서 끝난다 하면은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예. 왜냐면은 그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보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아마 그러니까 좀 이적 시장에 이제 남은 이적 시장 동안 어떤 보강이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 바이에른 뮌헨 지난 시즌 그 우승팀 순위별로 쭉 가나요? 순위부터 나가는 걸로 네. 하죠.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마침내 그 로베리의 시대가 끝났죠. 예, 로베리의 시대가 끝나고 둘 다 이제 팀을 떠나기로 했고, 떠났고 이미. 예, 그러고 이제 남은 그 트래블 선수들은 5명밖에 없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키커즈에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시즌 프리뷰 제목을 디 레스텐 트리플리카너. 이게 그러니까 트리플리카너가 원래 없는 표현이거든요. 네. 트리플은 이제 트래블 그 트리플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트리플 선수들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뭐 이번이 그러니까 사실상 세대 교체의 시기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먼저 이제 2명의 프랑스 선수들을 영입을 했죠. 여기 예 그러니까 뭐 리카랑 파바르. 예, 리카랑 파바르 이렇게 2명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에서 이제 월드컵에서는 풀백을 섰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승에 기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리잘라주가 이 둘의 이적이 확정이 됐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난 잘 못하겠다.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예전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 바이에른 뮌헨이 리잘라지하고 사뇨라고 프랑스 출신의 두 그 풀백들이 뛰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현이 돼서 기쁘다. 좀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예.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아니고 밑에. 아, 밑에 삭제구나. 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다르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단은 리카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은 센터백 자원으로 조금 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둘은 일찌감치 이미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었죠. 하지만은, 이제 그 외 선수들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그가 사네 얘기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보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요. 일단 그 다음 시즌, 예상 선발 라인업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의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게 그가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일단 올라온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인데요.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는 4-2-3-1로 예상을 해서 이제 줄레하고 에르난데스가 중앙 수비수, 요 킴미하고 알라바가 좌우 풀백, 요 하비와 티아고가
더블 볼란테, 그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밀러 중앙 공격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나브리하고 코망 좌우 날개,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랜 A 같은 경우는 4-1-4-1을 할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이 4-1-4-1에서 4-3-3 이 포메이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러니까 줄레하고 리카가 중앙 이거 포백은 그대로고요. 이제 합이 그리고 이제 파바르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파바르가 좀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킴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티아고하고 고레츠가 왜냐면 그가 이번 슈퍼컵에서 하비가 부상이어가지고 티아고가 원홀딩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예, 이 포메이션에서 하비 대신에 그 리카 대신에 보아탱, 하비 대신에 티아고가 내려온 거, 그리고 헤나투가 여기 톨리소가 선발로 나온 거, 이거 제외하고는 멤버가 그대로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티아고가 좀 수비적인 실수 저지르면서 네. 거기서 이제 실점의 비밀을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여기 아무래도 원홀딩에 티아고를 세우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플랜 B로는 이런 식으로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3-1 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좀 그러면은 여기 티아고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설 수 있는 거죠. 옆에 도와주는 선수가 있을까? 여기 이제 뭐 하비라던가. 근데 저는 그 4-2-3 했을 때는 하비를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럴까? 왜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의 이제 또 보강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일단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영입하려는 선수들의 리스트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빌트지에서 만든 사진이거든요. 예, 이렇게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들 많이 있어요. 네, 저기 보시면 로셀소, 사네, 만주키치, 뭐 마르크 로카, 뭐 덴벨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영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좀 사네 그 영향이 커요. 사네하고 로드리의 영향이 커요. 원래 그러니까 바이에른은 이번 여름에 일단 최우선 목표로 받았던 게 사네였고요. 네. 그러니까 측면 자원은 코만과 이제 나브리만으로는 시즌을 갈 수가 없으니까 코만 같은 경우는 워낙 부상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뛰어줄 수 있는 경쟁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했던 게 그게 이제 사네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네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예. 바이에른의 타겟이 좀 되었었던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비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지만은 중앙 수비수도 서야 네. 되고 훈메스도 떠났고 원래 그 바이에른은 보아탱도 팔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승 축하연 그때 이제 헤네스가 보아탱을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너 우리 팀에서 뛸 자리 없을 것 같아. 너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직접 아예 대놓고 했다라고 이게 보아탱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탱도 원래는 판매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로드리를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하지만은 그리고 바이아웃까지 질렀어요. 네. 바이에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바이아웃을 질렀는데 로드리가 맨체스터 시티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펩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제가 두 리그의 그런 뭐 갭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선수들이 좀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분데스리가 쪽보다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쪽에 약간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예. 보통 이제 이적을 할 때. 거기다 펩이 있잖아요. 그렇죠. 펩이 무엇보다도. 있다는 것도 이제 가장 좀 큰- 로드리 같은 선수한테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펩. 네. 실제 그 로드리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기가 거가 맨체스터 시티를 선택한 거는 펩 때문이다. 네. 그 펩 밑에서 거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혜의 얘기도 사실 민헨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네. 아직까지는 뭐 별 반응 없. 지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사네가 안 될 경우인 건데 네. 그러니까 차선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사네가 계속 협상이 늦어졌었거든요. 사네 협상이 늦어진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저거? 이게 그러니까 사네가 두 여자들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친이요, 거거든요. 여친이 9살 연상인데 심지어 그가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혼모였어요. 미혼모인데 사네랑 사귀어가지고 둘 사이에 이제 딸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시즌 초에.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미혼모고 애도 있는 여자고 나이도 9살이 많고 하니까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죠.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족들은 사네를 독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고. 독일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이 어머니가 리듬 체조 동메달리스트거든요. 아버지는 슬레이만 사네라고 프라이브루크 레전드 공격수고요. 약간 여기가 그러니까 좀 스포츠 가족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파워가 되게 세요.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독일에서 굉장한 스타예요, 스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네가 더 스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더 그 사네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엄마의 아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이런 예. 이름으로 불렸겠죠. 예, 그런 식으로 불릴 정도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리고 되게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러니까 사네한테 와라 독일로 와라. 그래서 바이에른 이적을 그러니까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가면은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의 약간 좀 그런 것들 당하게 고부 되는데,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프리미어리그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네가 결정을 못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계속 그러니까 좀 언론 플레이성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조금 그 갈등 같은 것들도 생기고 좀 그렇게 됐던 거였죠. 네. 지금 뭐 밑에 질문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뭐 일단 균도한 맨시티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드리의 근본 정말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뭐 이제 히든풋볼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근본 있는 선수고 이거는 이제 김현민 기자님 좀 답변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을 안 하는 게 돈이 없나 아니면 구단 정책인가 아니면 뭐 굉장히 좀 이런 판단을 구단에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시는 건 유럽 강팀 중에 좀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네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이 1억 유로까지도 지불을 한다라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네가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좀 맨체스터 시티랑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맨체스터 시티 쪽에서 우리 기분 나쁘니까 1억 3천만 유로까지 내라. 뭐 1억 4천만 유로까지 내라. 좀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꼬인 상태예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그러니까 너무 좀 일처리들, 저도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동일해요. 나이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안 됐을 때 좀 빨리빨리, 그리고 사네한테도 좀 빨리빨리 결정들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루메니게 CEO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루메니게 CEO가 아직 사내는 휴가 중이다.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꼬여간 거거든요. 그거 조금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괜히 이 선수 저 선수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 말이 맞습니다. 이제 정말 1억 유로는 그냥 부르는 게 값진 수준이 돼버려서, 사실 요즘 1,000억은 옛날에 얘기했었던 1,000억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예. 어쨌건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영입이었거든요.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 사네로 측면 보강, 또 하나가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 또 하나가 이제 허드슨 오도이로 대변이 되는. 그렇죠. 오도이도 굉장히 링크가 많이 났었죠. 백업용 어린 유망주. 네. 백업용 어린 유망주. 그래갖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요. 일단 그 공격 쪽에서는 이제 사네 영입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또 루머로 뜨는 선수들이 이제 에베르통이라던가 아니면 베일리라던가 아니면 뭐 윈데르라던가 덴벨레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루머로 떴던 거고, 지으도 아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백업 공격수 그 유망주 이걸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게 이제 오도이. 네. 근데 오도이도 지금 이제 재계약 각이죠. 거의 재계약 됐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첼시가 지금 누구를 보낼 입장이 아닙니다. 영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모, 다니 올모, 이번에 그 U21 그 스페인 그 유럽 선수권 우승의 주역 중 하나였던 이제 브라이스 맨데스. 셀타비고, 이게 보도로 나왔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 안 될 경우 이제 백업 공격수, 이거는 그냥 유망주가 아닌 그냥 백업 공격수 생각한 게 이제 카라스코하고 만주키치 같은 선수들인 거죠. 좀 사실 좀 떨어지죠. 저는 사실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브라이스 맨데스 미네링크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네. 미넨이 아무리 요새 주가가 떨어졌어도 브라이스 맨데스 영입할 그럴 그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역시나 백업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그 신재열님께서 베일리는 폴크가 아니라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루머가 떴던 선수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 겁니다. 분류가 그러니까 사네 쪽의 분류는 이런 선수들이고 숨좀 쉬고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사네 속의 분류들은 이런 거고 백업 공격수의 분류들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어쨌건 그러니까 이 브라이스 맨데스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짜치죠, 솔직히. 그리고 그건 완전 어린 선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확 어려버리면은 뭐 오도이처럼 예.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코망보다 나이가 네. 많이 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나폴리랑 똑같은 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좀 웃기게 된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네, 어쨌든 예. 뭐 미넨이 이적 시장에서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사네 얘기를 저희가 뭐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수비형 미드필더 얘기를 좀 분류 얘기를 하자면 이제 로카하고 그리고 이제 로세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마르크 로카.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 라리가 팬이시니까. 네. 로셀소는 근데 체계가 시스템이 잡혀 있는 데서 좀 되게 제한적인 롤을 수행하는 예. 선수라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있습니다. 중대장님네 팀에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중대장님. 네, 저는 중대장이 바이언에 선임된 것부터 저는 이미 글렀다고 계속 주장해온 파예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지난 그렇게 시즌에 이미 로벨이 다음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결국 이거는 더글라스 코스타를 내보낸 스노우볼링 여기까지 왔다. 여기에 덕코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코망의 덕코에 나브리까지. 나브리까지. 뭐 저는 덕코가 그렇게 너무 그 패턴이 일정하죠. 일정한 선수여가지고 바이른의 주전급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백업이 필요한 거였으면 그쵸. 그거는 보강은 안 해도 지금 됐었죠. 오도이 가지고 예. 그 난리 칠 일은 없었죠. 예, 맞아요. 네. 오도이 가지고 난리 칠 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 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로베리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시즌 끝나자마자 깜짝 발표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좀 터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쨌건 로카하고 로세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로셀소는 저도 예.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좀 저도- 제한적인 롤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로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로카 정도면은 뭐 그리고 뭐 이번 대회에서 사실 보여준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로셀소 쪽은 글쎄요 그냥 찌라시로 취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로카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제가 보면 플랜 B를 4-2-3-1로 잡아놓은 이유가 로카 때문이었거든요. 네 예, 로카는 원홀딩으로는 저는 조금 그쵸 한 명이 있어야 예. 됩니다 옆에 힘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어쨌건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가장 연결되는 선수는 로카다 보니까 지금 가장 그리고 뭐 실제 협상도 했었다라고 하고 네. 물론 그가 이제 부르는 쪽에서 너무 비싸게 부르다 보니까 그가 바이아웃을 지불해라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영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로카 같은 경우는 원홀딩은 힘들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로카가 올 경우에는 4-2-3-1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4-2-3-1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원래 코바치는 4-1-4-1을 더 많이 쓰긴 했어요. 뭐 지금 뭐 그쪽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영감탱이들 네. 나간 거 한 명이나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로벨. 예. 어쨌건 최근 독일 쪽에서는 그 바이에른뮌이 그 르로이 사네의 동생 CD 사네도 동시에 영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똑같이 생겼네요. 예. 지금 그 샬케 17세 이하 팀으로 승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샬케 17세 이하 대표팀 코치인 파레노스트가 이제 뭐 CD 사네에 대해서 상당히 거가 재능이 좋다. 스피드도 빠르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리스트에는 르루이 사네 그리고 뭐 CD 사네, 마르크 로카, 티모 베르너 그리고 하켐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게 가장 최근에 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지혜 같은 경우는 왜 나온 거냐면요. 지혜는 가짜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는 원래 솔직히 말하면 바이에른은 티모 베르너를 지금 영입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이 2019-20 시즌이 이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계약까지. 네. 그러면은
보스만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업어오려고. 예, 예. 그게 원래 목표는 그건데 지금 영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영입을 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동생이 인상이 더 밝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네가 맨시티에 잘 못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흑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아, 머리를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 그 머리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싸네요. 예, 레게 머리. 예. 이제 뭐 본인 자유니까요. 이제 디세도르프도 암울합니다. 예,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공식 대회에서 25골 10도움을 그러니까 둘이서 기록을 했던 벨기에 공격 듀오 루케바키오하고 베니토 라만이 둘 다 떠났거든요. 네. 팀을. 공격진이 디세도르프가 지난 시즌에 실점이 두 번째로 많았나 그래요. 분데스리가에서 그 정도로 실점이 많은 팀임에도 10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공격의 힘이었거든요. 그 역습 축구의 힘이었어요. 역습 축구를 이 루케바키오하고 베니토 라만 둘이 다 해먹었던 건데 네. 이 둘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빠졌는데 보강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네. 예, 잭 스테펜을 영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메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예, 저게 사라졌죠. 그 조현우 선수의 예, 디세도 그렇죠. 저희가 이것도 약간 한번 다뤘었죠? 안 다루지 않나요? 조현우 선수는? 아니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네, 중간에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아,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예. 어쨌건 예. 조현우가 링크가 떴었는데 이 골키퍼의 영입으로 인해서 이제 임대죠. 예. 저희가 그때 이제 임대라고 또 소개를 이제 한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디셀도르프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거기가 디셀도르프가 지금 보강해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돈은 없는데 최대한 돈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스날처럼 한번 할부로 사오는 거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뭐 이게 이제 영입한 거는 베이커 영입하고 이랬는데 여전히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세도르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팔레트하고 아포그마하고 우도카이 같은 왜냐면 여기가 그 중앙 수비에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중앙 수비 라인 이거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요. 이제 제가 예상한 이걸 보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후프만도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었어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 중앙 수비수가 보직을 변경하게 된 거고요. 보드잭 같은 경우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근데 중앙 수비수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드잭을 이제 중앙 수비수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대를 좀 많이 노려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밀려난 뭐 팔레트라던가 주전 경쟁에서 그리고 또 이제 호펜하임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지난 시즌 임대를 갔었던 아포그마라던가 아니면 볼프스부르크에서 우도카이 같은 그런 선수들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앙 수비도 보강을 해야 되지만 공격도 보강이 필요해요. 토미 임대 영입했는데 토미로도 솔직히 말하면은 공격 보강 베니토라만의 공백을 토미로 메운다? 카라만을 제가 적은 이유는 카라만이 요새 터키 대표팀에서 폼이 좋거든요. 그래서 카라만을 차라리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적은 건데 코브나스키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임대로 와가지고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괜찮은 정도지 부족하다. 주전으로 쓰기는 애매하다는 예. 거죠. 요 택페테이 임대 영입 샬케에서 얘도 이브리가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 아직 유망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보강해야 될 포지션도 많고 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세도르프는 이번 시즌에 만약에 잔류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예, 닥치고 감독 찬양을 해야 되는 네.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K리그 따지면 성남의 남기일 감독 같은 그런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루케바키오가 헤르타로 2천만 유로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영입을 했죠. 자 그렇게 되면서 헤르타의 이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예상 라인업입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이케하고 루케바키오가 투톱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4-1-2 포메이션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명 기자님의 선택은 포백입니다. 아 이게 그가 현재 그렇게 쓰고 있어서요. 네. 근데 저도 3백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그 예상 포메이션 나온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프리시즌은 폭백을 썼어요. 프리시즌은 이 포메이션을 현재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4-2-3-1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루케바키오가 영입되기 이전인 거거든요. 네. 루케바키오가 최근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케바키오가 영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그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투톱을 세운 백스리를. 네. 예. 이렇게 그리고 이게 왜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헤르타 베를린의 왼쪽 풀백인 플라테나르트와 그 미텔 슈테트 이 둘이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둘 다 윙백에 더 어울리는 선수들. 공격적인 풀백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린턴은 대놓고 공격만 하는 풀백이에요. 네. 수비 더럽게 못해요. 쟤 진짜 못해요. 수비 때문에 망한 애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얘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라자로를 썼는데 페카릭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좀 주전급 폭백에 쓰는 풀백이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클린턴은 폭백에서는 아예 쓸 수 없는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야타도 이번에 영입해가지고 중앙 수비수 뎁스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은 백스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더 어울리는 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프리시즌에는 코비치 감독이 폭백을 썼다. 네. 그래서 이제 저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구단이죠. 프라이브루크입니다. 예. 저희가 만들었던 썸네일이죠. 썸네일입니다. 예, 어쨌건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선수들도 영입하고 있는데다가 또 여기도 구장을 새로 헤르타도 구장을 새로 짓는 뭐 그런 것들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여기다 아예 삽을 펐습니다. 삽을 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키커지에서는 그 부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해시태그 프라이브로크 포 퓨처. 아, for future. 예, 미래를 위한 프라이브루크. 네.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프라이브루크는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방송을 조금 보시면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프라이브루크는 따로 설명을 딱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4335 예상을 했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청. 예, FC 서울 같네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442가 훨씬 예. 유력하죠. 그리고 실제 프리시즌에서도 사사히 네.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오냐 아니면은 교체로 나오냐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권창훈 선수가 부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빠지니까 정우영 선수 초반부터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하버로도 초반에 부상으로 지금 빠지거든요. 권창훈 선수도 인저리 프론이에요. 이게 되게 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참고로 그 정우영 선수도 경미한 부상을 당하긴 했다고 근데 하는데 큰 거 아니라는데. 큰 거 아니니까 정우영 선수는 그래서 아마 살라이하고 정우영이 저는 그 포칼하고 개막전에는 윙으로 둘이서 사이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가 이제 권창훈과 함께 좌우 날개를 맞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뭐 살라이 그 정우영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선수니까 일단은 백업을 저렇게 해놓긴 했는데 프리시즌 모습도 좋고 하니까 사실상 뭐 주전을 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정우영 선수 그때 프리시즌 부상당했을 때 그 감독이 라커룸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돼가지고. 예.